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짚고 3위를 공개합니다. 모모를 가져다주는 저택. 자, 이번 장소는 사진부터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이거는 뭐 해리포터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그나마 제일 가보고 싶다. 자, 이렇게 훌륭한 대저택이 주인이 없는 채로 버려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이곳은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에 위치한 우드체스터 맨션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꼽히는 건물이지만 인간의 발길을 허용하지 않은 무시무시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1868년 공사 도중 버려진 폐가로 내부는 미완성, 머문 사람들에게 불운을 안겨준 악명 높은 건물입니다. 아하. 먼저 이 건물에 들어서기 전 1564년 조지 헌틀리가 이 부지에 별장을 지었다가 파산. 1840년 얼드시 백작이 백작승계 축하 만찬을 개최했는데 죽은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 만찬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얼드시 백작은 주택 개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경제난으로 결국 건물을 매각했는데요. 아, 뭐야? 파산의 수맥이 흐르네. 그러니까 뭔가 수맥이 흐르나? 우리가 망해버리네. 집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1845년 부호 윌리엄 레이가 건물을 매입해서 대대적으로 개조를 시작. 지금의 우드체스터 맨션 형태를 갖추게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소유주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경제난 때문에 떠나면서 미완성된 채 방치됐고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캐나다와 미군의 캠프로 사용. 훈련 중 사망한 군인의 시신을 이곳에 안치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저기가 뭔가 건물이 이미 지어졌고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어야 지금 말한 이런 일들이 좀 납득이 될 텐데 한 번도 제대로 쓰인 적도 없는데 뭔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원혼들이 계속 나오나.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우드체스터 맨션 터는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원혼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길이 끊긴 예배당에는 양초 냄새와 함께 출입구를 지키는 작은 키의 남자 유령이 돌을 던지며 사람들을 쫓아내고요. 아일랜드 미녀 소리를 따라가면 부엌에서 여자 유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 곳곳에서 군복을 입은 유령을 만나거나 1940년대 음악이 들리는 등 온갖 유령들이 인간의 발길을 막는다고 합니다. 영원히 미완으로 남은 우드체스터 맨션에선 무슨 일이 벌어져 온 걸까요? 여름 특집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그곳 19 2위를 공개합니다. 저주받은 늪에서 벌어진 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명 맨착 늪. 이곳은 이른바 세계 13대 마경으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이 사이프러스 나무가 짙게 우거져 한낮에도 어두컴컴할 뿐만 아니라 이 물 아래에는 이 눈빛을 번뜩이는 악어떼가 우글거리고 심지어 의문의 시신들까지 목격. 이 소문에 의하면 이 맨착 늪을 홀로 끝까지 보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아우, 악어들이 무섭다. 악어들은 천국이네. 이거 딱 봐도 좀 음산하다. 아우. 자, 이 맨착 늪이 섬뜩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맨착 늪은 이 줄리아 브라운이라는 여성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누군데요? 땅 주인이야? 영매 뭐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이 줄리아 브라운은 1910년대 실존했던 여성으로 인근 마을에서 주민들을 도왔던 부두교의 사제였다는데요. 부두가 영매 같은 사람이잖아. 맞네. 하지만 주민들의 배신과 핍박에 큰 배신감을 느낀 그녀는 언젠가는 내가 죽었어. 온 마을을 다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마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후 1915년 9월 29일 그녀의 장례식 날 실제로 거대한 허리케인이 마을 휩쓸어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설을 입증하기라도 하듯 맨착 늪을 다녀온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분명 거기서 어떤 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늪을 떠다니는 유령도 봤어요. 유령 목격담이 쇄도. 그래서 맨착 늪은 줄리아 브라운과 그녀의 저주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원혼으로 나타나는 곳. 일명 유령 늪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뭐 전설인지 뭐 허구인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실존 인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유령과 의문의 시신이 출몰하는 공포의 맨착 늪. 정말 줄리아 브라운의 저주가 실현된 걸까요? 아니면
그저 헛된 소문과 환영에 불과할 뿐일까요? 그 진실은 알 수 없지만요. 함부로 도전했다가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영영 빠져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트민남으로서 두 기자님께 특별히 재단장 후 2024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인 호텔 하나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내후년에 오픈한다고 하면은 못 갈 때가 아닐 것 같은데. 하하. 공포지수가 좀 낮아 보이기도 해요. 그 예약을 해보겠습니까? 아, 그럼요. 오케이. 그래도 오픈하는데 뭐. 한석준 씨 일단 이름 올리고요. 잘 만들었겠지 뭐. 이 호텔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50년간 투숙객이 한 명도 없었던 호텔. 미국인들이 가장 방문하기 꺼려하는 호텔. 바로 미국의 텍사스 미네랄 웰스의 베이커 호텔입니다. 근데 저렇게 큰 호텔에 저 혼자 잔다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 다 쓰셔도 돼요. 스위트룸부터 로비부터 뭐 제가 볼 조식도 하시고. 때는 저 호텔의 투숙객은 저 하나 나머지 유령일 것 같아요. 1929년 문을 연 이 호텔은 14층 높이의 9층에 어이구, 올림픽 경기장 규모의 수영장, 어머, 나이트클럽까지 갖추어서 한때는 텍사스주의 랜드마크로 통했습니다. 이야. 하지만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 지금은 악명 높은 유령의 호텔로 불리고 있죠. 뭐예요? 뭐가 이렇게 다 깨진 거예요? 자, 때는 1948년. 이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보이로 일했던 16세 소년 더글러스 무어는 투숙객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까지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어두운 복도, 그가 탄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펼쳐진 끔찍한 광경. 엘리베이터 안에는 무어가 하반신이 절단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무어는 2시간 후 바로 사망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 사고로 무어가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지하실에서 몸이 반밖에 없는 유령을 봤어요. 지하실에서 상반신밖에 없는 무어의 영혼이 떠돈다는 목격담이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호텔을 둘러싼 끔찍한 소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960년대는 호텔 매니저의 내연녀가 호텔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이후에 스위트룸이 있는 7층에서 여자 유령이 출몰, 호텔을 배회한다는 소문까지 더해져 베이커 호텔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령 호텔로 굳어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겁니다. 야, 근데 저 정도 소문이 있는 호텔은 사실 꽤 있는데 아하. 그렇다고 아예 발길이 끊긴 경우는 되게 보기 드문 것 같은데요.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서 네. 더 사람들이 안 가게 된 거예요. 반백년 동안 한 번도 체크인이 없었던 호텔이에요. 1972년 문을 닫은 이후 2019년까지도 버려져 있던 베이커 호텔. 그러다 2019년 6,500만 달러, 한화로 약 850억 원 규모의 호텔 리노베이션 발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호텔은 2024년 재개장될 예정입니다. 50년 동안 투숙객이 아닌 유령이 살았던 베이커 호텔. 과연 2024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유령 호텔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에는 높은 철조망 울타리로 둘러싸인 비밀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워낙 흉흉한 소문이 맴돌아서 알만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는 곳. 드넓은 땅에는 썩어가는 시신들이 찌르고 뭐야? 그리고 정체 모를 사람들이 혹시나 외부인이 보기라도 할까 봐 다급히 시신을 숨기기까지. 시신이 어찌나 많았던지 사람들은 그곳을 버디팜, 즉 시체 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연쇄살인마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범죄 현장이랄지 이상한 종교 단체. 종교의식인가 예, 보다. 예. 저기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 시작은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테네시 대학교의 인류학자였던 윌리엄 베스 교수. 어느 날 그는 한 변사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았지만 당시는 관련 연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때라 사후 경과 시간 추정에 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베스 교수는 1981년에 시신 연구 시설인 테네시 대학교 인류학 연구소를 설립해서요. 기증받은 시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교수는 연구원들과 함께 시신을 땅에 묻는가 하면
시신 일부는 땡볕에 방치, 다양한 환경에 시신을 노출시켜서요. 시신의 부패 과정과 속도, 사후 경과 시간 추정 문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했던 겁니다. 시체 농장이라는 다소 오싹한 이름 뒤에서 사실은 아주 획기적인 법의학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 덕분에 억울한 누명을 썼다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법의학 사인이 연구는. 밝혀진다거나 이런 그뿐만이 일들이 아니라 있었던 거네요. 도망갈 수 있었던 범죄자를 잡아놓을 수 있었던 잡기도 거죠. 하죠. 야, 그러니까 CSI의 원조네, 진짜. 원조죠. 그러네. 시신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인간의 발길은 제한됐던 이곳. 수십 년간 연구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들 덕분에 시신 주변의 벌레 상태만으로도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의학 수사는 방대한 발전을 기록했고요. 방대한 양의 범죄 해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출입할 수 없는 장소, 시체 농장. 그곳에서 연구되는 누군가의 주검이 그저 공포로만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